조용해 주세요. 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는 것 같아서 조희대 대법원장 네, 답변을 좀 직접 듣고 싶었는데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얘기를 안 김기표 하고 의원님 가셨습니다. 질의 시간에 방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예, 상당히 방해를 받았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아까 대법원장께서 하신 인사 말씀이란 자료 예. 이거 행정처에서 작성한 겁니까? 대법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모, 아니, 당연히 행정처에 작성하셨죠. 아니면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장님이 비서실 통해서 아마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는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건 행정처에서 안 만드는군요. 저는 행정처에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인사 말씀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건 맞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가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은 상태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적이 있습니까? 만족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법부에 암흑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후에는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이번처럼 사법부가 불신을 받은 적은 없었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은정 의원께서 질의 답변하는데 제가 이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끊겼는데요. 자, 저는 그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조금 그런 표현 써주셔서 누가 뭐 한 것을 수습하기 바쁜 분이구나. 법원행정처장 그런 자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28일 날 접수되자마자 기록을 봤니? 전자기록으로 봤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이 전압 판결 소수 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런 적이 없죠? 대답을 하십시오. 이런 적이 없죠? 왜 오전에 그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오전에 법사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 치는 것을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확실히 국민의힘 내란당 편 든 게 맞구나 이런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왜 그렇게 서둘러서 파기환송했는지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오전에 시끄러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거기 손을 얹고 다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마치 사법권 독립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나와서 발언하라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양심상 그렇게 느낍니까 진짜?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압 판결의 어떤 취지나 경위에 대해서는 전압 판결문 자체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 말씀 판결문을 자료에 보고- 죄송합니다. 그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제 얘기를 하죠. 말씀 자료에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려고 합니까? 아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께서는 이재명 무죄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지금 재판 중지돼 있고 헌법상 권리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한은 재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재판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대선 한복판에서 일어났는지를 그거를 물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에 관여한다고요? 그 이유가 지금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 아니 되니까 안 나온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 따라서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 왜 위협됐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반대 의견을 한 대법관이 그대로 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 부분을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 그 뒤로 넘겨보세요. 법원을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공직선거 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 그리고 이런 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했다. 이게 지금 줄줄이 반대의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 반대의견에서 얘기하는 대로 제가 이 헌법 모든 국민들이 이 재판의 판결문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의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때야 되느냐. 합의, 숙고, 수기 과정을 정확히 거쳐야 한다고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쪽에서 이렇게 썼죠. 만약에 정말 반대 의견대로 수기하는 과정을 거쳤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판결하는 게 맞는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했다면 오늘날의 대법원의 불신,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원 행정처장님 그리고 TV에서 지켜보고 계실 대법원장님 일선에서 3,135명의 판사들 대법원장까지 아까 보고하셨죠. 업무보고에. 그 판사들의 명예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법원장께서 하신 일은 그 묵묵히 일선에서 기록과 싸움에서 나름 정의와 형평을 위해서 싸웠던 노력했던 판사들의 명예를 한순간에 더럽혀진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이 흐트러뜨린 것이다. 어디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숨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해친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에 그 핑계를 대면서 나오니 많이 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반성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준태 의원입니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님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때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석고대죄에도 시원찮을판에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민중기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들, 수사관들 다 해서 300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 누구라도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거나 조문하거나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 받다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목숨값이 다른 겁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 하고 유족께 사과하길 바랍니다. 국회에 나오기 싫다면은 개별적으로라도 가족들 만나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죽게 만든 그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겁니다. 그게 고인이 민중기 특검을 포함한 그 특검팀에 주는 벌이니까 달게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이재명 변호사가 돼 있습니까? 변론은 왜 법정에서 안 하고 국회에서 합니까?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 독립을 주장해야 되는 지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법사위 소관사항 명확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행정이 뭡니까? 재판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영역이지 개별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